오늘 사실 많은 소식들은 나와 있지 않은 가운데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과연 제가 오늘 모아온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보기 힘든 광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연준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방송에서 이를 고스란히 내보냈다.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이 개돼지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모든 것은 괜찮다라고 CNBC 등등에서는 계속해서 얼버무리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걸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런 시걸, 파월, 연준 니들은 110년 역사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니들 때문에 근로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연준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걸 교수, 그는 이야기하기를 파월 의장의 정책은 연준 110년 역사상의 최악의 실수 중에 하나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연준은 상품 가격이 오를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다라고 짓거렸다. 근데 상품 가격이 떨어지는데 인플레가 없어질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정반대로 해야 되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상황. 팀킬이냐? 연준이 너무 긴축적이다라면서 연준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간다. 근로자들이 임금으로 물가를 끌어올린 것이 아닌데 근로자들은 그냥 흐르는 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물가 상승과 정책 실패를 왜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당한 시걸 교수의 외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 연준은 과연 그들이 하는 행동의 결과를 모르고 정책을 진행하는 것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중산층을 지워버린 후에 개돼지들을 확실히 구석에 몰아놓고 발로 밟아가지고 완벽하게 고분고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은 계획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달러를 강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달러야말로 안전자산이다라는 이런 착각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 가격을 때려 부시고 있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해지로서의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로 무려 2년 만에 최저가까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피터 시프 피똥 쌉니다. 피터 시프가 피똥 시프가 될 수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에 겨우 2,000달러 약간 맛보고 1,800달러 위로 올라오는가 싶었는데 완전히 녹아버리고 있는 금.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을 때 이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단단히 했었는데 이제는 개돼지들이 금을 살까봐 달러에 가둬두기 위해서 금 가격을 때리면서 전세계 중앙은행들만 신나게 금을 사서 모으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매달 먹고 살기도 벅차니까 해지 자산을 살 수가 없죠. 연준의 너무 속보이는 작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이렇다 할 방책이 없습니다. 제가 헛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나오는 통계를 보시면은 한번 아실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중산층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금을 사지 말고 비트코인을 사라. 비트코인이야말로 희망이 될 수 있다.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4년 안에 다시 한번 6만 달러대를 넘어서 6만 9천 달러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0년 안에는 50만 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총이 11조 달러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650억 달러밖에 안 된다 이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금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람들을 위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자, 그리고 마이클 셀러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길게 보고 투자를 하고 있죠.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이클 셀러의 말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비트코인 0.1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주소수 그리고 1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주소 숫자 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분석은 어떨까? 아직까지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 위태위태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을 해줘야지. 반등해주지 못하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테디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른 분석가들은 지금 반등을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크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만성 떡락충 분석가인 프라핏 블루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19,500달러까지 올라온 다음에 크게 하락할 것이다에 베팅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19,500달러까지 올라온다? 그러면은 숏을 강하게 때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떡락충이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서 그의 예측들이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분석가인데요.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생략. 로이라는 분석가. 비트코인이 불플래그에서 깨져서 떨어졌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떡락충 분석가와 마찬가지로 상승했다가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7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인데 결국 올라갔다가 크게 하락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석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양반도 또 알아주는 떡락충, 비트코인의 약세와 함께 떡락충들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정도까지 반등했다가 크게 떨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어서는 또 다른 분석가 맥인데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2만에서 25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5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크게 떨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다가 2018년도처럼 비트코인이 움직인다면 프랙탈을 대비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12,000달러대가 바닥이 되면서 반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과연 비트코인의 운명 어떻게 될 것인가? S&P 500과 함께 마찬가지로 절망으로 다다라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떡락을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인컴샤크 분석가는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 전혀 놀랍지 않다. 중간선거를 우습게 보지 마라. 정치인들을 우습게 보지 마라. 중간선거를 위해서 어거지로라도 4만 달러까지 올해 말까지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락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컴샤크 분석가는 여전히 몇 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4만 달러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믿고 그대로 추매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다가 곁다리로다가 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여러가지로 조마조마한 상황. 다음으로는 SEC가 승인한 증권 토큰 및 암호화폐 지원 거래소가 나온다. INX1이 출범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네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 남녀노소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거래소이며 해당 거래소 같은 경우는 증권형 토큰 공개와 같은 서비스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SEC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등록을 한 거래소 출범을 한다라고 하는데 더욱더 많은 거래소들이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결국 SEC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 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암호화폐를 CFTC가 관할할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바이에서 바이낸스 광고를 하는 장면이 트위터를 또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야, 정말이지 존나 신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럽습니다. 이어서는 알트코인들이 차례차례 반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바실 하드포크를 무사히 마친 에이다, 왠지 반등할 기미가 살짝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 추세를 뚫어야지, 뚫으면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때까지 비트코인이 잘 버텨줄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 해서 비탈릭 부테리니가 이야기합니다. 이더리움에 이어서 도지코인, 지금 현재 작업증명 순위로는 2위 코인이죠. 도지코인도 지분증명으로 옮겨야 된다.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이 멍멍이 코인도 지분증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에서 뭔가 수상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중국 내를 운행하는 비행기들이 모두 취소가 됐고요. 그 외에 기차 등등이 전부 다 운행을 중단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한편 중국 공항에서는 계속해서 전염병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은 개같이 끌려간다라고 합니다. 끌려가면 못 나오니까 거세게 반응하고 있는 시민들. 자, 이러한 중국에서 모든 교통수단이 운행을 중단을 했다. 혹시 또 새로운 전염병이 도는 것은 아닌가라는 무시무시한 생각 드는데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은 도움 되셨다면 토마토밭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광주 때 광고 봐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남겨주기 운동 오늘도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